자, 안녕하십니까. 프로피사단 카이로스입니다. 자, 오늘도 2022년 10월 19일이죠. 장 마감 브리핑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중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우리 증시 좀 힘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뭐, 장 막판 돼가지고 약간 좀 시세가 눌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23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69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이제 700포인트 이상에서 좀 머물러 주나 딛고 일어서나 싶었는데 뭐 약간 아쉬운 부분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2200선을 좀 여유롭게 지켜내는 모습 보여줘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주, 코스피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대형주들은 이제 외인들이 좀 상당히 많이 담아줬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고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상당히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다. 상당히 좀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1419원으로 전일 대비도 좀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많이 좀 진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외인 수급이 특히나 대형주 위주로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이제 뭐 글로벌 매크로적인 여건 속에서 굵직굵직한 뭐 이슈들이 있지는 않지만 어찌되었건 뭐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일 저녁에 개장하는 이제 미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수가 약간 뭐 이때까지 눌려있던 거에 비하면 약간 힘을 내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 섹터, 전 업종이 올라가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 뜰 수 있는 뭐 가령 제가 이제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던 2차전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같은 섹터들이 좀 꾸준히 힘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들이고, 특히나 이제 뭐 지금 뭐 넷플릭스에 좀 시청자 수가 늘었다 라는 이슈라든지, 혹은 뭐 로블록스가 가입자 수가 늘었다 라는 이슈들, 혹은 뭐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지금 뭐 불타가지고 그 관련된 이슈 같은 것들은 사실상 단기적으로 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테마성 재료에 불과한 할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내에서는 우리가 좀 스윙 포지션으로 좀 가져가 보는 것을 좀 현명한 전략이라 생각을 하고요. 조금은 긴 호흡이나 뭐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들은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과 섹터에 집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오늘 시장이 좀 사실은 그런 모습을 좀 여실히 보여줬던 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좀 각설을 하고 그럼 뭐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 좀 강했던 섹터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하고 정부에서 뭐 회의를 했죠. 한마디로 당정 협의회를 좀 열었는데 그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 데이터 관리를 좀 다중화하겠다, 뭐 그런 것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러한 그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라는 거겠죠.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일단은 뭐 제가 전일도 좀 말씀을 드렸었던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좀 봐볼게요.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 화재 사건이 있은지로 주말 지나가지고 뭐 갭상승하는 모습,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오늘까지도 아주 무서운 기세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테마성 재료로 인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뻗어나갈 확률보다는 좀 단기 데이 트레이딩 개념으로 스윙 개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데이터 솔루션을 가격 라인을 제가 좀 적어 드릴게요. 6,000원 6,000원 라인대에서 매수해서요. 내일장에 가벼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000원 단에서 매수해서 7,000원 단에서 빠르게 시세 차익을 좀 노려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6,000원에서 7,000원 라인 단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뭐 일단 이 테마가 좋죠. 테마가 좋다라는 것은 모멘텀이 좋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외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종목 자체가 큰 종목은 아닌데 어찌되었건 외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장 마감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의 상승 추세가 이 현재 그 테마성 이슈로 인한 상승 추세가 뭐 당장은 꺾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외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변폭이 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윗꼬리 아랫꼬리 둘 다 좀 크게 길게 빼고 있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변폭이 조금은 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긴 호흡으로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가져가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6,000원 선에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두고 7,000원 선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성적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런 스윙 포지션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 50%, 30%?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대략 한 5% 이내로 5% 이내로 가볍게 시세 차익을 노려본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오늘 장에서 좀 시장을 흔들었던 종목들 안에서 제가 이제 가장 좀 괜찮겠다 싶은, 스윙 관점으로 봤을 때 괜찮겠다 싶은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다음 그 섹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은행주가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왔죠. 미국이 지금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뭐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쉽게 뭐 뭐랄까요, 뭐 은행주가 뭐 뜨고 있다 그러면은 국내 금융 관련된 종목들, 국내 은행주들도 같이 흔들리는 게 뭐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는 뭐 그 정도의 그 메커니즘은 알고 계실 텐데, 미국 은행주의 이제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왔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국내 은행주가 이제 3분기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국내 은행주들도 시세 확률이 잘 나왔습니다. 뭐 국내 은행은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연준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하고, 하다못해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도 8%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런 말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은행이라는 거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예대 마진을 가져가는 게 은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이제 그 실적은 뭐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전망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금융지주라는 종목을 좀 봐볼게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죠.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오늘자에서도 이제 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은행주는 심심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이 10월 말이죠. 10월 중순에서 말로 넘어가고 있고,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배당주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배당주를 봐야 된다라는 것에서 가장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산업군 중에 하나가 금융업이고 은행업입니다. 그 부분은 뭐 상식일 텐데, 배당만 가지고 벌써부터 우리가 이 종목에 진입했느냐? 그건 아니죠. 저희가 11,000원 단에서 지금 매수해가지고 지금 대략적으로 10% 정도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4,000원 단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의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외인 수급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4,000원 단이라는 가격 금액단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아주 터무니없는 가격선은 아닙니다. 사실상 아주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고요.
지금 상당히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4,000원 조금 빠르면은 좀 수익 청산하는 청산 라인을 좀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는 노란 톡방을 통해 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그런 데에 있어서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우리 금융지주 분위기 좋다, 분위기 좋고 사실상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카카오그룹주에 속해 있는 카카오뱅크라는 종목을 좀 보면요, 무슨 스키장 슬로프 같죠? 스키장 슬로프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고점 최고점 같은 경우 94,000원이었어요. 그럼 이건 뭐 얼마나 얼마나 시세가 무너진 건가. 게다가 카카오 사태까지 있으면서 더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평도 지금 벌어져 있고 수급도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뭐 결국은 올라갈 겁니다만, 기존에 이제 정통 그 금융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카카오뱅크가 가지는 차별점이 있는 그 특장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카카오뱅크는 물론이고 뭐 다른 금융주들도 많이 있죠. 다른 금융주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금융지주에 제가 집중을 했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의 그 지지부진하고 좀 심심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은행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지주 지금 벌써 10% 넘는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되는지는 좀 대번에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세가 좀 괜찮았던 게 뭐 저희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만도라는 종목 있죠. 현대기아 자동차 대표주이자 자동차 부품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도라는 기업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뭐 저희가 좋아한다라는 것은 뭐 조금은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좀 수익을 좀 많이 챙겨냈었던 종목이죠. 챙겨냈었던 종목인데 수급도 다시 좀 좋게 들어오고 있고 가격적으로 바닥을 좀 찍고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이평이 조금 벌어져 있다라는 점은 아쉽습니다만 기업 자체가 워낙에 좀 탄탄한 기업이다 보니까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좀 가져가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다. 왜냐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상당히 달콤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두루 봐서 일단 뭐 만도라는 종목도 우리가 관심 포트에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해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오늘자 뭐 미증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미선물 지수 같은 걸 봤을 때 사실상 뭐 방향이 이렇다 하게 나오진 않아요. 아무래도 미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좀 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의 성적이라든가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서요, 오늘 시장도 좀 많이 수고하셨고, 그리고 또 내일장에서 또 좋은 또 아이디어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